2015년도에 영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휴먼스라고 하는 드라마죠. 이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상당히 깊이 있게 로봇이 AI가 들어와서 함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이 인간이 아닌 로봇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Forever, I can't love them.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엄마보다 빠르고 인내하며 또 마약도 안 하고 우울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당신보다 다 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본질에는 뭐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그런 능력, 원초적 능력은 넘어설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저는 이제 심적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살았던 과거에는 인간의 가치는 지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았는데 그게 경제적 빈곤만 있던 게 아니라 지식의 빈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사회에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시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과거에는 분명히 지적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더더욱 지적 능력보다는 심적인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지적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AI가 또 다른 기술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엄청난 많은 지식을 쌓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더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열 길 뭐 그런 거죠.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열 길 뭐 물 속은 뭐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 속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로가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는 당신에게 진심을 다 보여줬는데 받는 사람은 내 진심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진심을 놓아버리고 아, 쟤는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는 순간은 우리 관계는 그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인간의 관계는 노력 속에서 시간 속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미래는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머리를 쓰더라도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인재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이 생기면 사실 상당히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럽죠. 뭔가 수요와 공급이 잘 바란스가 맞고 조화로울 때 우리는 그걸 태평성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를 쓰는 것과 마음을 쓰는 것이 조화롭고 균형이 잡힌다면 우리 삶이 풍족해지고 오히려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심적 능력이 바로 앞서서 얘기한 이제 필수가 돼야 되는 인성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심적 능력의 아마 마지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은 여러분을 미래로 이끌 여러분 스스로의 리더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성은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성이 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무언가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인성을 가져야지 그렇게 가져지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그런 어떤 습관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성을 완성시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능력, 뭐 아까 얘기한 스펙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위 인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움, 지식 그리고 이런 창의성은 반드시 인성위에
기초로 세워지는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어떤 선택이 돼야 되고 그런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 첫 번째는 질문을 만들어라. 우리는 참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해야 또 그런 질문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그 우연치 않게 그 미국에서 온 젊은 성공한 CEO를 직접 본 건 아니고요.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CEO는 원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되게 좀 아픈 이야기였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엄마를 불러서 엄마가 학교를 간 거죠. 갔더니 선생님이 어머님 아들 때문에 도저히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질문과 너무 많은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진도를 못 나가고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야단을 쳐야 될까, 야단을 치지 않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야단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선택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그렇지 않은 곳을 찾아서 가게 된다. 결국은 그렇게 떠난 미국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똑같이 또 한국에서처럼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불러서 갔대요. 갔더니 이제 그때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우리 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이 아이가 해주는 질문이 교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아이의 질문이 친구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육은 교각 상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너는 배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사이.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거. 이게 참 교육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할까요? 뭘 물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전에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팀장님 뭐 이런 거 시킨 일이나 하세요.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호기심과 하나는 상상력. 그래서 늘 무엇을 보더라도 사람을 봐도 호기심 어리게 보고 사물을 봐도 호기심 어리게 보고 또 그런 어떤 형태나 이런 상황들을 그냥 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고 자신한테 질문하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고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대답을 듣는 것, 이게 매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대답을 많이 들으면 그 대답 속에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공감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듣게 되고 보게 될 거거든요. 그걸 내가 현실화하고 또 그것을 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장 시작 첫 번째 단초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째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답 안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대표 국가가 되지 못했고 중국이 갑자기 아시아의 대표 국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대답 하나 안 했는데. 그 친구 질문이 그랬어요. 내가 아시아의 대표로 질문을 하겠다. 그래도 되냐라고 우리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기자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결국은 그 질문권이 글로 넘어가는 순간 중국은 아시아의 대표 국가가 됐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답이라는 게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이에게 표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권리와 선택을 존중받는 일이거든요. 집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바깥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운함을 갖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대답 하나 안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거에 더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선택장애, 그런 선택 증후군을 앓게 되기 시작하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딱히 무엇이라고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의 한 일종이잖아요. 우리는 왜 그걸 선택을 못할까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걸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짜장면 먹고 다음에 짬뽕 먹으면 되지. 어쨌든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시그널, 그런 어떤 이야기는 대답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런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되게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을 해요. 사람하고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냐면 감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내가 너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보고 귀를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정선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폭을 넓힐 수가 있죠.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가끔 감정선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을 때 아주 안 좋은 일이 가끔 생겨요. 전화로 가끔 사람이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이 큰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그 목소리나 여러 가지 그 어떤 투나 말투나 선택한 단어나 표현 이런 것들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아주 기분 나쁜 건데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의도한 거 관계없이 기분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싸움의 시작이 되고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감정선을 일치시키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그 어떤 대화의 시작, 소통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그래요, 제가. 저는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저는 상당히 극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옛말에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욕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친한 사람한테 가끔 욕해요. 이 나쁜 놈 이렇게. 이게 내가 그 친구와 감정선이 일치가 돼 있으면 칭찬을 하면 욕으로, 욕을 하면 칭찬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내가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어떤 이야기 속에 감정이 빠져 있으면 매우 위험해지는 거죠. 그죠? 나는 분명히 욕을 했는데 그 욕에는 욕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서로 감정선을 일치시키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이 대답과 질문과 대답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후배들 또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래 기술 인재들, 기술로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항상 얘기한 게 기술이 훌륭해도 이것이 안 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챔스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에서의 챔피언이 돼야 된다. 또 어떤 분야에서의 챔피언이 돼야 된다. 이런 챔피언에 대해서 그런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에서 챔피언이 되고 우리 미래는 그런 챔피언의 지위를 갖고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챔피언을 이제 우리가 약자로 챔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해서 어떤 인성을 가져야 될까?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정도 5가지만 우리가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이제 대답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가치를 만들게 되면 그 가치를 이제 서비스, 서번트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는데 그런 나눔의 사회가 되면 결국은 챔스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좀 단순하지만 심플한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봤어요. 자, 커뮤니케이션 뭐죠? 의견이나 의사 따위를 남하고 이렇게 잘 통하는 걸 얘기해요.
보통 우리는 이 소통이라는 것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더 진짜 중요한 거는 소통의 가장 핵심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번 말하고 뭐 두 번 듣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되게 우리 사회에서 뭐 유느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람이 뭐 잘생겨서 뭐가 뭐 집안이 좋아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인성이죠, 인성. 유재석은 인성으로 대표되는 아주 훌륭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미워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한 그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본인 페이스북에다 올린 얘기예요. 자기는 소통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쭉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은 말은 나를 다스린다. 뭐 이런 말까지 한 10가지를 쭉 정리를 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소통의 원칙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소통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서로 우리 사회라고 하는 사회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원만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하모니예요. 말 그대로 이 하모니는 서로 간의 마음이나 뜻을 모아서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뜻이죠. 내가 옛날에 과거에 거의 대부분의 집에 가훈은 뭐였냐? 가만사성이에요.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이죠. 자, 그만큼 이 서로 간의 어떤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찬을 칭찬으로, 칭찬을 욕으로, 욕을 욕으로, 욕을 칭찬으로 다양한 표현이 다르고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는 LG경제연구소에서 직장 내 어떻게 화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화합의 어떤 기준인데 내가 사교형인지 주도형인지 인정형인지 신중형인지 또 그렇다면 상대방은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화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화합을 만들어내는 건 앞단에 있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삼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관견, 하나는 관심, 마지막 관계.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 사람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아름다운 관계라는 게 화합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 화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이해와 협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직 내에서 막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액션이죠. 이건 뭐 액션이 뭐죠? 몸을 움직여서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저를 좀 바꾼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책 이름이 생각의 속도로 실행하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생각의 속도로 실행을 해요? 그죠? 사실 아주 과격한 표현이에요. 근데 생각의 속도로 실현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달리 얘기하면 선행 후학, 먼저 행동하고 그 행동을 배우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더 중시하고 그 경험이 어떤 것에 이론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는지도 공부하는 거. 방법의 차이겠지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속도로 실행하라. 이것은 내가 성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실패할 확률을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nowing, doing gap.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거의 갭이 좁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거의 갭이 넓어지면 실패의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지 그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생각의 속도로 실행하라. 이런 책을 읽어보면 나의 실행력을 아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모럴리티인데 이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의미하죠. 우리는 다 이걸 언제 배우냐면 나는 국민학교 때 배웠고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한 4학년 때까지 도덕책을 통해서 다 배웁니다. 어른이 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약속 지키기, 인사 잘하기, 뭐 이런 것들, 그죠? 거짓말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그 도덕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요즘 이제 회사에 많이 가면 회사 뒤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영어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빨리 이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책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거나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했나?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한 게 뭐예요? 생활 계획표라고 하는 걸 짰죠. 그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건지를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선생님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죠. 친구하고 약속 잘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인사하고 서로. 그죠? 그런 것들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투더 초등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훨씬 더 크고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고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희소성과 가치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희소성이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힘들어요. 말이 쉬운데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긴 시간 인내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션스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에 있는 건가 아닌가? 상당히 많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기는 할 텐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엔딩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마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분명히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엄청난 시간에 어떤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바위를 그 축적된 에너지가 바위에 구멍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성공의 무게가 요만했어요. 그래서 이 성공을 혼자 열심히 오랫동안 이렇게 막 모래알 같은 실패와 내 노력을 다 올리면서 그 성공의 무게를 올려서 나름 지금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의 성공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요만했는데 지금은 요만해. 그래서 어쩌면 혼자 죽자 사자 많은 노력을 여기다가 모래알 같은 노력을 올려도 평생 이걸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래알 하나하나 올리는 그 어떤 인내의 시간과 더불어서 그거를 반드시 누군가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명이 올리면 더 3배가 빨라질 테고 5명이 올리면 5배가 빨라질 건데 그건 수학적인 산수적인 계산이고 5명이 하면 10배가 빨라지고 10명이 하면 100배가 빨라져요. 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더 빨리 그런 어떤 모래를 하나하나 그 노력의 모래를 열정의 모래를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느 순간 모래 하나가 그 엄청난 무거운 성공의 무게를 균형을 맞추죠. 그럼 여기에 엄청난 또 하나의 모래가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그죠? 아주 작은 모래 하나가 그 성공을 들어 올립니다. 그 작은 모래 하나. 수없이 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올린 그 마지막 하나의 모래, 그것이 그 성공을 들어 올리는데 그 타임을, 우리는 그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티핑 포인트는 결국은 이런 인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챔피언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저 혼자 세상 살면 안 되겠죠. 물론 저 혼자 세상 살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인성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그런 사회는 반드시 이런 서비스, 봉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 역할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역할로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서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대요.
항상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사실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한동안 나 살고 너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너도 살고 나도 살고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한 적이 언제 일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는 이렇게 서로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성공을 돕고 그 사람의 성공과 함께 내 성공을 만들어 가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걸 아까 앞서서 저는 엑셀러레이터 이준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엑셀러레이터가 돼야 돼요. 그 엑셀러레이터가 되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챔피언이 돼야 되고, 그런 챔피언들이 모이면 그런 사회가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런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래의 인재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자수성가가 아닌 다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어떤 미래의 인재가 되는 일이겠죠.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런 챔스를 통해 갖고서 실행에 옮긴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미래가 결코 걱정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닌 정말 행복과 그리고 기다림의 그런 미래가 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분명히 그런 미래가 아마 우리 앞에 현실로 딱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다수성가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